홈닥터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다나경희한의원 대표원장 박준영입니다. 혹시 걸을 때 발바닥이 찌릿찌릿 아픈 적 있으신가요? 별거 아니겠지 하고 그냥 넘기셨던 적 있으셨나요? 발바닥 통증이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가 있지만 방치하고 또 관리를 잘못하면 지방층 괴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족저근막염을 초기부터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집에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족저근막염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이제 많은 분들이 발바닥 통증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족저근막염이 왜 그렇게 좀 위험한가요? 걸을 때 찌릿찌릿하게 나타나는 발바닥 통증. 초기에는 그 강도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방치하면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요. 관리를 잘못하면 발바닥 지방층이 괴사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초기부터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괴사가 되면 여기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 그대로 썩은 거니까. 걸을 때마다 찌릿찌릿 하시다면 아직은 치료 효과가 빠를 때니까 빨리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족저근막염이 발생하면 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요? 걸을 때 발 뒤꿈치나 발바닥 쪽을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찌릿찌릿한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혹은 발바닥이 찢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가만히 있을 때도 통증이 나타나고요. 부종이나 열감이 동반되기도 하죠. 삶의 질이 확 떨어지겠네요. 네,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지니까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족저근막염은 어떤 원인 때문에 생기는지 궁금해요. 근막이라고 하면 근육과 근육을 연결해주는 막인데 매우 질긴 막입니다. 족저근막은 발바닥에 있는 근막이죠. 국소적으로 봤을 때는 발 뒤꿈치부터 발바닥, 발가락 이 부분에 있는 근육들을 연결해주는 막인데 기능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종아리부터 발 뒤꿈치, 발바닥, 발가락에 있는 근육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종아리, 뒤꿈치, 발바닥, 발가락 어느 부위든 긴장이 누적되면 족저근막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족저근막염이 쉽게 발생하는 상황은 무리해서 많이 걷거나 아니면 갑자기 많이 뛰었거나 혹은 딱딱한 바닥에서 과도하게 운동을 한다거나 발에 잘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생활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족저근막염이 잘 발생합니다. 원장님도 족저근막염 걸리신 적 있으세요? 족저근막염 걸린 적은 없는데 저도 몇 달에 한 번씩 찌릿한 느낌이 날 때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이 방법을 쓰니까 잘 지켜봐 주세요. 네. 족저근막염이 이제 생겼을 때 집에서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네, 종아리, 발 뒤꿈치, 발바닥, 발가락 이 중에 가장 움직임이 활발한 곳은 어디일까요? 그렇죠, 바로 종아리거든요. 그래서 종아리가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그만큼 종아리를 잘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족저근막염을 해결하는 열쇠도 바로 이 종아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족저근막염의 핵심 포인트는 승근혈이라는 부위인데요. 종아리 뒷면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발목을 이렇게 세웠을 때 종아리 뒤쪽에 동그랗게 근육이 두 개가 올라오는데 그 사이에 한가운데 부위가 승근혈이거든요. 이곳에 테니스 공을 깔고 앉아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테니스 공이 진짜 다용도로 사용되네요. 저는 테니스 공을 애용합니다. 제가 실제로 집에서 쓰는 테니스 공은 색깔이 좀 누렇게 변해 있어요. 아,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네. 종아리 외에도 이제 발바닥 통증을 좀 직접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발바닥 쪽에도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바로 용천혈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발가락을 이렇게 오므렸을 때 발바닥 앞부리 쪽에 사람 인자 모양으로 오목해지는 부위가 있거든요. 그 부위가 바로 용천혈입니다. 여기 용천혈에 테니스 공을 두고 또 마사지를 해주시면 족저근막염을 빠르게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보여주시는 건 어떤 거예요? 네, 우선 승근혈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 종아리 뒤쪽 한가운데에 테니스 공을 두고 네. 종아리에 체중을 싣고 앉아줍니다. 다리를 앞뒤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종아리에서 공을 굴려주시면 돼요. 5분부터 시작해서 발목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굴려주시는데 3분 정도 굴려주시면 되고요. 혹시 이 과정에서 특별히 좀 더 아픈 부위가 있다 하면 그 부위를 좀 더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집에 테니스 공이 없다 그러면 동그란 생수통에다가 물 담아서 생수병으로 굴려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용천혈인데요. 용천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테니스 공을 발로 지그시 밟는다는 느낌으로 두고 앞뒤로 천천히 굴려주시면 됩니다. 가장 오목하게 들어간 그 부위를 지압해주면 되는 네, 거네요? 그 부위에서 시작해서 뒤꿈치까지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수병에 물 담아서 굴려주셔도 되고요. 이거는 한 1분 정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말 예쁜 거 신고 오셨네요? 오늘 신경 좀 썼습니다.
방금 알려주신 대로 이제 지압할 때 좀 주의할 점 이런 게 있을까요? 용천혈을 자극하실 때는 너무 강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살살 달래듯이 부드럽게 해주셔야 되고요. 너무 세게 하면 오히려 염증이 자극돼서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증상이 있을 때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특히 걷기 운동. 제가 항상 걷기 운동 강조하는데 걷기 운동은 아프지 않을 때도 하루 7천 보면 충분한데 발바닥이 아프다 그러면 걷는 거는 당분간 쉬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 걸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네요. 내 몸을 혹사시키는 거예요. 어, 적당히. 적당히. 네. 네. 만약에 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 기간 한 어느 정도 잡고 오나요? 얼마 만에 오셨는가에 따라서 다른데 증상 강도에 따라서 달라요. 후반에 오시면 일주일만 치료하셔도 금방 좋아집니다. 사실 저도 발바닥이 가끔 찌릿할 때 오늘 보여드린 방법을 쓰는데 하루만 해도 좋아져요. 근데 이거를 참고 버티고 하다가 오면 그 버틴 기간의 2배로 치료 기간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증상이 있으면 참지 말고 바로바로 테니스공 해보시고 안 된다 싶으면 바로 한의원에서 달려와야겠네요. 침 맞으러 오십시오. 네. 오늘 알려주신 내용 이제 간단히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것도 3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족저근막염을 해결하는 열쇠는 종아리에 있습니다. 승근혈을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시고, 두 번째, 용천혈을 마사지 하실 때는 너무 강하게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통증이 있으실 때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그리고 증상이 너무 심해진다 싶으면 꼭 가까운 한의원이나 병원 방문하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